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은 좀 늦었죠? 이게 저번 주에 나왔던 소식인데, 네, 드디어 우리나라의 테슬라 모델 S, 네, 2022년형의 차량, 그리고 모델 X, 이 차량들의 우리나라 주행거리 인증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좀 출시가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됐다,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모델 S랑 X는 거의 뭐 주문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기약이 없을 정도로 기대도 별로 안 하세요.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나 하는 건가? 이게 지금 미국에 주문을 하더라도 모델 S는 10월부터 내년에 받는 거. 이것도 타이어 옵션 넣었을 때고 19인치 기본 휠 넣으면은 빼도 박도 없이 그냥 내년이에요. 이 정도로 언제 받을지 기약조차 없는 그 차입니다. 모델 X도 마찬가지죠. 모델 X는 22인치 넣더라도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 와, 이렇게 좀 받기 어려운 차인데 우리나라에 과연 팔까 했지만 또 팔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모델 3, 모델 Y가 2분기 인도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아무리 미국 수요가 있더라도 우리나라 이렇게 좀 꾸준히 뿌려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일단 모델 S랑 모델 S 플레드 둘 다, 모델 X도 모델 X 플레드, 모델 X 기본 모델 둘 다 인증받은 결과가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이 수치가 아니었죠. 기존에는 이게 650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라고 좀 훌륭한 유튜버님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네, 기존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주행 가는 거리하고 가로열고 예측이라고 써있어요. 예측. 실제로 이게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EPA 인증 결과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EPA 기준으로 그것도 기본 휠을 장착했을 때 나오는 주행 가는 거리 마일이거든요. 이거를 킬로미터로 환산했을 때 그거를 그냥 뿌려준다. 그래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죠. 표시된 수치는 미국 기준이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뭐 잘 나오면 500 후반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간과한 것 같아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행 가는 거리 인증받을 때 옵션이 있는 휠 그리고 기본 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걸로 인증받을까요? 옵션을 장착한 그 휠, 예를 들면 모델 S 같은 경우 19인치 휠과 21인치 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무려 2인치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최대한 보수적인 휠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휠을 가지고 인증을 받게 되고 모델 X는 22인치 휠을 가지고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행 가는 거리 이거 짧아진 거 보고 되게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어요. 아니 모델 3 롱레인지만 가져와도 528km인데 어떻게 모델 S 그것도 롱레인지 배터리도 더 들어간 물론 무겁긴 하지만 실제로 무게 차이가 한 200km 정도밖에 또 차이가 안 나요.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출력이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죠. 롱레인지랑 비교하면은 퍼프랑 비교해야 될 수준의 성능으로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높게 나오긴 한 건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듀얼 모터 장착하고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 뽑아주는 준대형 세단 있습니까? 네, 없죠. 없죠. 플레드도 483이에요. 플레드를 가져와도 이래요. 그래서 이 다른 차들에 비교하면은 확실히 좀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는 이 수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쉴드 아닌 쉴드를 좀 쳐드린다면은 제가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얘는 21인치 휠을 가지고 인증을 받은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왜 예상이냐? 아직 팩트가 나온 게 없으니까. 하지만 이거 보시면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는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 표시연비 알려주는 곳인데 여기 보면은 모델 S, 모델 X 전부 다 인증받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구형 모델 S 롱레인지 플러스죠. 레이븐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을 520으로 받았어요. 이 차에 비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죠. 한 6km 정도? 이 정도면 뭐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차를 어떻게 인증받았는지 이거를 알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차가 만약에 이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을 받을 때 21인치 휠을 했다 19인치 휠을 썼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으면은 우리나라 인증받은 결과도 21인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뭐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진 거 보면 뭐 답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21인치 휠로 인증을 받았어요. 네,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245, 35i 21인치 휠. 인증받은 520km마저도 21인치 휠을 가지고 인증을 받은 거다. 네, 그렇습니다. 얘도 당연히 21인치 휠을 가지고 인증을 받았겠죠. 다만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거 EPA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거 누르는 거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바뀌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19인치 템페스트 휠. 네, 모델 3로 보면은 공격일입니다. 기본 휠. 심지어 이 모델 S급에도 휠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 이 에어로 휠 커버를 장착한 차량을 주행 가는 거리 인증했더니 405마일 나왔어요. 405마일을 킬로로 환산하면 바로 650 정도 나오는데
똑같죠?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19인치 가지고 키로로 환산한 거를 그냥 예측으로 표기를 해 놨던 거예요. 반면 21인치로 가게 되면은 와, 375마일. 이 두 개 차이가 대충 한 30마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48km 정도 되죠. 아, 거의 50km 차이가 나니까 이 휠 사이즈 그리고 휠 커버 유무, 이렇게 휠 커버 불판 비슷한 느낌이 있는 이 휠을 장착하게 되면은 공기가 이 안으로 덜 흐르죠, 상대로. 그래가지고 전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특히 고속주행에서. 모델 3만 하더라도 휠 커버를 장착한 차량, 장착하지 않은 차량 사이에 한 5% 정도 차이가 있다더라, 그런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해외 찾아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 직접 테스트했더니 뭐 3%밖에 안 난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휠 커버가 장착된 차가 더 멀리 간다는 거. 모델 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휠 사이즈 인치가 2인치씩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 차이가 좀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은 21인치 휠을 장착한 그 차량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 인증 받았을 확률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확실하죠. 이 정도면 거의 뭐 100%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아무튼 간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휠을 탑재한 차량으로 이렇게 인증을 받은 것 같고, 만약에 이 차량을 나는 19인치 에어로 휠 커버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가는 거리 어떻게 인증받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 비례율을 좀 계산해 봤습니다. EPA 인증받은 결과 대비 우리나라 주행 가는 거리 인증 얼만큼 받았는가. 모델 S 안에서, 이건 또 차종마다 다른 거예요. 이게 19인치를 장착하게 되면 한 560, 570 좀 받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드 같은 경우 480 나왔는데 이 정도도 저는 좀 높은 편이 아닌가? 19인치 얘기는 안 할게요. 플레드는 솔직히 21인치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세요? 넣으셔야 되지 않나? 플레드에다가 19인치 공력일은 좀 약간은 좀 그러지 않나? 아, 네. 아무튼 간에 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일단 여기 스펙 나왔으니까 전기차 그냥 끝판왕이죠. 얘가 초반에만 그렇게 빠르다? 네, 절대 그렇지 않죠.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하프마일 200m 막 제로 200km 막 해도, 근데 얘는 속도가 안 떨어집니다. 카본 슬리브드 로터 이런 것들 장착해가지고 이 모터의 RPM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열관리 이런 제어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더라도 출력 저하 현상이 옛날 레이븐 모델에 비해서는 현격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로 102.1조. 아, 그리고 모델 X도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롱레인지 1km만 더 받지, 그냥 그러면 500km 딱 뜨는 건데, 약간은 좀 아쉬운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22인치 휠 22인치 엄청 큽니다. 22인치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이런 애가 전기차 SUV 끝판왕이지. 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만 말씀드리긴 또 아쉬우니까, 이거는 제가 띄워놓고 휠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 인증받은 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야, 테슬라에서 이렇게 표기한 거 이거 믿어도 되는 거냐? 야, 휠 인치에 따라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 이거 인증받은 거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띄워놓긴 했는데, 모델 S 플레드 21인치 휠이 있고 19인치 있죠. 네, 주행 가는 거리가 348, 396.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더 나네. 플레드가 더 크네요. 플레드는 무려 거의 50마일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 휠에 따른 차이가. 이 공력기 성능이 진짜 좋은가 보다. 아무튼 이게 특히 모델 S 타시는 분들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참고로 이 수치는 높을수록 전비가 좋은 거고, EQS를 그냥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만 말씀드리긴 아쉬우니까 오늘 또 무슨 소식을 가져왔냐? 네, 드디어 테슬라가 이제 5월부터 좀 출고가 될 것 같아요. 빠르면 5월 말, 늦으면 6월 정도에 이렇게 출고가 될 것 같은데, 이 차량들에 대해서 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나왔다 없어진 거거든요, 일부. 테슬라 이제 모델 Y를 주문하신 분들, 모델 3 주문하신 분들이 이런 거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주문 업데이트 창에 테슬라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2022년 4월부터 한국 마켓을 위해 생산한 모델 3와 모델 Y 차량은 레이더 센서가 제외된다. 현대 HEA2만 하더라도 코너 레이더 이렇게 넣어줄 정도로 이렇게 레이더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제 구독자분이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봤을 때는 레이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없애버린 거. 이미 작년 5월부터 미국 자체 내수용으로 생산되던 모델 3, 모델 Y에는 레이더가 빠진 상태에서 출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가지고만으로도 오토파일럿과 FSD 베타를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 자율주행하면 사실 미국의 FSD 베타 영상 많이 아시죠? 카메라 비전 온리 베이스입니다. 레이더 안 써요. FSD 베타는 아예 안 쓰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작년 5월부터 출고되고 있는 차량은 전부 다 레이더가 없는 상태에서
다 추가되고 있고 지금 뭐 문제없이 잘 운용이 되고 있죠. 원가 절감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긴 한데 테슬라가 봤을 때 우리 레이더도 있고 카메라도 쓰고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데 좀 특정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뭐 레이더는 A라고 하는데 카메라는 B라고 판단하는 그렇게 좀 서로의 판단이 상충됐을 때 그때 차량 자체는 순간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그 상황에서 좀 진보? 아니, 보수의 반대가 또 진보라고 하면 또 좀 약간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좀 뭔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충하는 폼팩터 자체가 좀 상충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을 때는 계속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테슬라가 이걸 통계에 내서 보니까 레이더랑 카메라가 이렇게 상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 그냥 카메라의 판단이 맞았다. 이래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아예 레이더를 없애버리자. 레이더를 없애면은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그 일이 없겠지. 자율주행 시스템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팬텀 브레이크 이런 것까지도 다 잡아낼 수 있겠더라. 그래서 레이더를 아예 없애고 카메라만으로 이런 거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다른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센서를 넣으려고 하는 다른 회사랑은 거의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또 우리도 그냥 두 눈을 가지고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시청각 그리고 두 눈 이런 거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야 카메라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뉴럴넷 수백만 대의 차량들이 가고 있는 것들 이거를 다 학습해가지고 카메라로 운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레이더를 빼겠다라고 한 게 바로 작년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차량들도 앞으로 출고 받으실 분들은 수락하셔야 차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 말즉슨 야 나 수락 안 해. 그러면은 차를 못 받으신다. 나중에 이러실 수 있잖아요. 야 레이더가 없네. 나 차 주문할 때 레이더 있었는데 이거 소송 걸어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좀 커버를 치려고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도 이제 카메라 비전 올리 오토파일럿을 이제 맛보게 되실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야 아무래도 좀 그래도 레이더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작년 6월부터 이 레이더가 없는 차량들이 출고가 되고 나서 뭐 큰 사고가 뭐 없었죠. 사실 그런 게 없었죠. 혼자 막 이상한 뻘짓을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좀 대외적으로 이 차가 레이더가 없어가지고 사고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레이더 들어간 차량과 다른 스펙의 카메라가 들어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야 그럼 레이더 있는 게 조금이나 좋은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금 레이더를 장착한 차량들도 나중에는 이 레이더가 비활성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미 FSD 베타에서는 다 비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FSD 베타를 운용할 때만큼은요. 네, 그래서 지금 레이더가 있는 분들 나 지금 레이더 있는 차가 있는데 나중에 올리 비전 베이스 오토파일럿이 내가 볼 땐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제 차도 마찬가지였지만 카메라 스펙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 레이더가 비활성화 되면서 올리 비전 베이스의 오토파일럿을 즐기실 수도 있고 즐긴다? 좀 표현이 이상한데 반대로 레이더가 없으신 분들 좀 약간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레이더가 없으면 조금이라도 카메라 성능이 좋아야지 않을까? 네,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이 카메라 성능을 마냥 높이기는 또 어려운 게 카메라 성능을 높여서 해상도를 높이게 되면 또 그만큼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위는 아니에요. 네, 물론 하드웨어 4.0이랑 이렇게 같이 묶여가지고 카메라도 결국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이버트럭부터 좀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 받으실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최소한 네, 여러분들 카메라나 제 카메라나 똑같습니다. 아쉽지만 아쉬워하시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고 그렇게 되면서 홈페이지에 바뀐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바뀌었던 거 제가 한 달 전인가 영상에 말씀드렸죠. 언젠가부터 업데이트되고 나서 제 차가 좀 멀리 보는 것 같다. 기존에 이게 170m까지였거든요. 레이더 있을 때. 근데 이게 250m로 언젠가부터 바뀌었어요. 제가 이걸 한 달 전에 발견하고 이거 언제부터 바뀌었을까요? 언제부터 바뀐지 아시는 분 이렇게 좀 여쭤봤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이때는 좀 레이더를 쓰는 차량들도 좀 멀리 보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걸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테슬라 비전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렸고 이거는 제가 멀리 보는 거 이번에 제가 그 어버이날이니까 어디 갔다 왔겠죠? 오면서 빗길에 갑자기 폭우 쏟아지더라고요. 어제 일요일날. 여기 폭우 쏟아지는데 원래부터 폭우 때도 오토파일럿이 진짜 잘 봤거든요. 근데도 볼 때마다 신기해가지고 거치대에 올려놓고 영상 찍고 있었거든요. 오토파일럿이 이렇게 잘 간다 해가지고
지금은 뭔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잘 보이는 것 같지만 제 차가 틴팅이 사실 되게 밝은 편이거든요. 진짜 다른 차에 비하면 진짜 밝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은 거기에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진짜 잘 구분이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카메라는 진짜 이거 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기해가지고 찍은 건데 보세요. 앞차가 좀 멀리 있습니다. 진짜 200m는 넘었을 거예요. 가는데 앞에 정찰하죠. 근데 좀 먼 곳에서 천천히 속도 줄이는 거 보세요. 급브레이크 아니죠. 기존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기존에는 뭔가 이거 좀 불안하네 싶을 정도 붙었다가 급브레이크 받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한참 멀리서부터 이거를 봐가지고 저 앞에서 차가 좀 감속하고 있구나. 나도 감속해야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와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것도 진짜 내가 레이더 있는 차지만 이 250m가 적용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 차 같은 경우 레이더도 있지만 카메라도 그러니까 비전으로 250m까지 봤는데 그것이 일부 적용된 게 아닌가 하는 약간 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카페 보면 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옛날보다 확실히 좀 멀리 보는 것 같다. 이거는 저만 느낀 거는 아니고 다른 분들도 느끼는 거 보면 진짜 적용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차를 받았을 때보다 개선된 거 이런 건 아주 OTA가 되니까 또 이런 게 또 좋은 거죠. 이 기승전 OTA인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아무튼 간에 이 내용 말고도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 달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테슬라 비전 트랜지션 그 메뉴가 우리나라에도 나와야 좀 진정하게 좀 비전이 전환되는 거라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왔었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슬그머니 추가가 됐더라고요. 아까 나와 있는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주문 업데이트 내용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뉴럴넷 가지고 다 하겠다. 레이더 장착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런 주의사항 오토 스티어 작동 조건이 최대 130 이내. 이거 아쉬워할 분이 계신가? 저는 오토파일럿을 이 이상으로 제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급하신 분은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1차선으로 130 걸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막 불편하게 그렇게 느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에는 추가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저녁에 이 오토 파일럿 그러니까 오토 스티어를 쓰기 위해서는 오토 하이빔을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많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오토 하이빔이 정말 똑똑하면요 제가 이런 말 안 하겠는데 와 이거는 진짜 감히 말한 건데 차마 슈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진짜 트래시거든. 트래시야 이거는 진짜. 아니 FS 베타 하면은 진짜 세상에 이런 회사가 있는 이런 애들이 오토 하이빔은 세상이 이렇게 스투피드하게 할 수 있나 진짜. 와 진짜 기도 안 찰 정도로 진짜 멍청한데 그래서 저는 절대 안 킵니다. 아니 이거 하다가 쌈 살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껐다 켰다 한다니까요. 시비 거는 것 마냥.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뒤에 테슬라가 막 깜빡깜빡한다. 이거 나한테 시비 거는 건가? 한번 달려보자는 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저 테슬라가 좀 멍청하네. 오토 하이빔이 좀 멍청하네. 이렇게 하고 좀 배려심을 가지고 좀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토 하이빔을 강제로 좀 써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와 이거는 레이더 있는 차량이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내용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려면은 좀 오토 하이빔을 좀 굉장히 똑똑하게 고치고 나서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튼 이런 아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찾아봤거든요. 차는 없으니까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토 하이빔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 파일럿을 켜요. 저녁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오토 하이빔이 활성화가 돼요. 그럼 그 상태에서 오토 하이빔을 끄면 돼요. 그러면 오토 파일럿은 유지가 되어 있는데 오토 하이빔은 비활성화가 됩니다. 약간은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오토 하이빔 비활성화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번거로운 건 아닌데 좌측에 있는 깜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으로 밀면은요 그냥 오토 하이빔 켜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저녁에 오토 파일럿을 써야 되는데 오토 하이빔 도저히 못 켤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네 활성화되면 끄면 됩니다. 그래도 오토 파일럿이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사례들 그거 보면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이렇게 끌 수 있는 옵션이 있더라도 오토 파일럿을 껐다 켰다 할 때마다 이거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빨리 이거 근데 이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 그냥 오토 하이빔을 진짜 똑똑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참 이거는 좀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아쉬운 내용이 있지만 반대로 현재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운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것들, 팬텀 브레이크 이런 현상이 좀 최소화되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다. 아마도 이게 차를 두 대를 가지신 분들, 옛날에 레이더가 있는 차량 없는 차량 이렇게 두 개를 운용하시다 보면은 이게 직접적인 비교는 될 거지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테슬라를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막 팬텀이 없어졌네 이렇게 체감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 차에도 팬텀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똑같은 구간에서 레이더를 장착한 차량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팬텀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모델 S, 모델 X 우리나라 인증 소식부터 해가지고 이제 레이더가 빠진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도가 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